니시오카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행위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료에 있듯이 이것은 북한의 국가에 의한 테러 행위이고 인권 유린 행위이고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건 오전에 박선영 의원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피해자들이 그 사건 당시 테러를 당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2002년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북한 정부가 납치를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임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한국 정부도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이 테러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테러 행위를 지속시켜서 인권을 계속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제적인 압력으로서 이것을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손을 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발표인데 우리 김미영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실은 저 자신도 전시 납북자 문제라든지 국군 포로 문제든지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게 생각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양 사회에서 포로나 또는 납북자나 이런 문제가 크게 인권이 된 생각이 하고 결부를 못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권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가 아니었느냐.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이 전쟁을 겪고 나서 1945년에 평화가 돌아왔는데 5년도 안 되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을 해서 유엔군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침략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실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빨리 휴전을 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생각이 굉장히 압도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민간 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조차도 중점을 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이 시작이 거기에 시작된 거 아니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김미영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김미영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2가지를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25 전쟁 납북자 문제에 앞서 이 6.25 전쟁 문제라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별로 인기가 없고 많이들 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루이제 린저라는 독일 대문호가 있습니다. 제가 대문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김일성과 친구였어요. 근데 두 분이라고 하기에도 좀 거북한데요.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민족의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루이제 린저 북한 이야기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이 구절 빼고는 북한이 6.25 전쟁을 스스로 일으켰다라고 인정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차기 중국 지도자가 될 시진핑 부주석이 6.25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고 또 이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정의로운 전쟁이었는데 왜 납북자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반응을 해준 그룹은 남한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북한 분들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의 여러 매체는 이미일 이사장님께서 특히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연설을 하거나 뭔가 발표를 할 때마다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사설을 쓰거나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처럼 왜 북한은 이 문제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은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것이 증명될까 봐서 매우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6.25 전쟁이 확실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남침이라는 것은 이 6.25 전쟁 납북자 문제를 살펴보면 충분한 증거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이 문제를 경계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문제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앞으로도 북한 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라든지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 많이 제가 적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또는 유엔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는 미국이나 협상을 담당했던 유엔 측 대표도 매우 열정을 갖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거의 패망에 가까운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북한에 새롭게 강력한 협상칩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북한에 정정당당하게 내세우기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저는 현재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우리가 6.25 전쟁 정전 상태를 끝을 내고 종전에 이르고 그리고 새로운 평화를 가지고 온다고 할 때 또 이 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덮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그러면 미래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거에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서 약 2년간 벌였던 이 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는 사실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제화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납북 또는 납치 문제라는 어떤 정확한 의제로서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또 회담된 바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휴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개성에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7월 26일에 포로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 의제가 크게 4가지로 합의가 됩니다. 근데 이 포로에 관한 협의가 민간인 납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8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요. 이 휴전협정의 정식 명칭을 한번 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매우 긴데요. 여기에는 잘 보시면은 유엔이나 중공이나 북한 쪽의 책임자가 적시가 되어 있지만
그 남한 대표나 그 남한의 그 군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유엔이 그 우리의 이익을 대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익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나쁜 민간인에 대한 그 이익을 대표하기에는 유엔이 좀 관심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휴전 협정 체제 가운데서 그 나쁜 민간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저희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민간인 문제가 정식으로 의제화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그 민간인 송환이라는 틀 속에서 이렇게 협상 가운데서 그 상당히 진지하게 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것은 그 논의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그 이 발표를 그 본격적인 발표를 하기 앞서 한 가지 그 유엔 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운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 유엔 측, 특히 그 미국의 그 트루먼 대통령은 그 포로 협상에 매우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로의 그 자원적인 그 스스로의 자유 의사에 의한 그 송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문제 때문에 휴전 협상이 9개월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의 인권을 포기한 그 협정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그 트루먼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이 민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포로에게는 적용된 것이 왜 우리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문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넘겨주는 대가로 휴전을 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건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강제 송환은 한국전에 파병한 우리 행동을 뒷받침하는 도덕성의 근본과 인도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포로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면 미국과 유엔에 있어서 영원한 불명예가 될 것이다. 지금 이 구절만 해도 감동을 주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도주의 원칙이 왜 우리 민간인 납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 납북 민간인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실패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군사회담에 국한하고 정치 논리는 이 회담에서 논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원래 이러한 원칙은 먼저 유엔 측이 제기한 건데요. 유엔 측이 이 원칙을 제시한 것은 그 당시에 그 38선 그 붕괴 문제와 그 미군 철수 문제, 외국군 철군 문제에 관해서 그 북한이 우리에게 불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그 유엔 측이 그 정치회담을 미루자 이런 식의 그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본론에 들어갔을 때 이 논리를 북한 측은 민간인 협상을 막는 데 사용을 합니다. 정치적 이것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먼저 북한이 꺼내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런